안녕하십니까. 마크로젠의 정윤영입니다. 오늘 유전체 산업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체 산업이 최근에 굉장히 활발히 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각각의 어떤 분야를 세분화해서 보여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유전체 산업의 메가 트렌드에 초점을 맞춰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를 가지고선 몇몇 기업의 사례들을 좀 섞어가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먼저 바이오 헬스케어의 트렌드 변화, 이어서 유전체 산업 트렌드, 시간 여부에 따라서 마크로젠의 R&D 현황과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헬스케어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그냥 우연히 딴짓하다 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썰전이란 그냥 여러분들이 즐겨 보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보는 이런 프로에도 이러한 유전자 검사, 유전체, 게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이미 심지어 사실 작년에 여러분들 보신지 모르지만 무한도전의 유재석이 댄싱 게놈이란 팀에서 이런 게놈이란 얘기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 것들을 보고 참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갖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뀌고 있는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융합이라는 것이 제일 키워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IT라든지 바이오 관련 분석기기, 제약, 서비스 각각의 어떠한 독자적인 영역에서 훌륭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으로서 서로의 어떤 장단점을 융합을 해서 모여지고 있는 것들이 현재의 어떤 가장 큰 트렌드고, 각각의 기업들의 모습들을 좀 더 하나씩 본다면 기존의 제약 기업은 물론 구글 등 IT 기업이 진단, 의료 서비스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력의 3분의 1 정도가 IT 관련 인력으로서 유전 정보 수집, 분석 기반 맞춤 치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퀄컴 라이프사라는 것을 설립해서 의료기기 장비, 서비스 산업 및 디지털 병원 사업 투자에 본격화하고 있다는데, 최근 이러한 어떤 혁명들이 어떤 좀 더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원격 진료, 기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간다라는 것을 볼 적에 이런 퀄컴 같은 회사가 이 분야에 뛰어드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물론 굉장히 대단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구글 벤처스라는 벤처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바이오 헬스 분야의 투자 비중을 급격히 늘리고 있어서 최근에는 잘못 쓴 것 같은데 14년에 25%에서 지금은 30%가 넘게 가고 있습니다. IBM은 얼마 전 좀 다르지만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 컴퓨터가 많이 됐는데, 사실은 왓슨이라는 것들을 대한 개발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서 이미 의료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실제로 활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떠한 부분 외에 어떤 기존의 의료나 유전체 진단 영역에 있던 기업들은 비즈니스 과정에서 축적된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 의약품 개발 등 신규 비즈니스 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3and이라든지 아니면 ancestry.com, 카운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회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질환 위험 유전체 검사로 축적된 DB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 계획 등을 속속 발표하고 있고, 사실은 이에 주목할 만한 데가 중에 하나는 미국의 대표적인 건강보험 회사이며 병원을 체인으로 갖고 있는 카이저 같은 회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전자의료 기록 및 환경 정보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본인들의 데이터베이스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환자 정보뿐 아니라 DNA 정보들을 갖다가 이미 융합시키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은 어떠한 기존의 진단과 치료 중심에서 예방 관리 중심의 에코시스템으로 바뀌는 것들이 핵심인데요. 사실 이거는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에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떠한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약 60에서 70% 정도를 죽기 1년 전에 다 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령화 사회라든지 복지 시스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의료비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의료비의 상당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떠한 가망성이 별로 없는 말기에 약간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대부분 투여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예방이라는 관점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물론 유전체와는 약간 상관없지만 우리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백신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란 거 별거 아니죠. 태어나면 뭐 만원, 몇만 원에 어쨌든 맞는 예방주사 한 방으로 그 질병에 대해서 평생 동안 어떤 걱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전체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고령화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진단과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지금 현 시점에서의 주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의료 기술들, 특히 거기서 지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예방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갖다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물론 미래에 가는 부분까지 갈 길이 아직 멀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많은 산업들이 치료와 진단, 예방, 관리 부분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료는 IBM 왓슨이라든지 진단에서는 파운데이션이라든지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방은 실제로는 지금 아직 많은 부분들이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괄목할 만한 어떤 대표적인 걸 얘기하기 힘들지만 초기 단계에서의 23M이라든지 패스웨이 지노믹스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개인 유전자 분석하는 기업이 있는데 아직은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그것을 나아가 관리라는 측면에서 가장 무서운 것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은 이미 리서치 킷이라는 것을 배포해서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지 제약사와 지놈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미 작년부터 우리 아이폰에 들어있는 건강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얼마를 걷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원한다면 내가 얼마나 칼로리를 갖다가 쓰는지,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이러한 건강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앱을 갖다가 만드는 것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2016년도 보고를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사실은 해가 거듭될수록 이러한 바이오 분야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늘어나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재미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DNA 앱스토어가 이미 사업화의 어떠한 길을 들어서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DNA 앱스토어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들은 요새 어떤 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지놈에 대한 정보라든지 나가서 지놈뿐만 아니라 어떤 의료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값싸고 손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플랫폼들이 개발되어지고 있고,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와 하기 위한 얘기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한 1, 2년 안에 DNA 앱스토어에 여러 가지 어떤 기반이 된 그런 서비스들이 여러분들한테 전화기 안에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전체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트렌드를 한 줄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질병 예측 진단을 넘어 데이터 판매 및 활용 분야로 확장하고 있음을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 트렌드가 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어떠한 기본이 될 수 있는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리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NGS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인 유전체 비용이 굉장히 싸진 데 있습니다. 지금 실제 비용 1000불 전후에서 가능한 수준이 되어 있고요. 이미 미국의 베리타스 제네틱스, 아까 이제 MIT 비즈니스 리뷰에도 나온 부분들이고, 창업자가 조지 처치라는 이 분야에 굉장히 어떤 NGS를 어쨌든 창시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는 이미 미국에서 1000불 이하의 개인이 시퀀싱 할 수 있는 것을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크놀로지가 단순히 어떤 시퀀싱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패스웨이 지노믹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의 헬스킷, 그 다음에 PPS로 대변되고 있는 다양한 기기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신체 건강 기록의 계측, 그 다음에 개인 GPS를 활용한 유전 정보 통합. 개인 GPS는 이미 당연히 휴대폰에는 다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의 위치를 바탕으로 그 지역의 기온이라든지 습도 그런 것에 따라서 아스마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른 대기 오염도, 그런 것들의 이미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들이 우리들이 모르는 세계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술적 발전이 있습니다.
마켓 측면에서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듯이 23and이나 패스웨이 지노믹스 같은 기존 업체들뿐만 아니라 IBM, 어플 등 거대 ICT 기업들도 유전체 분석 서비스 산업에 이미 진입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베리타스 제네틱스나 지노스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홀 지놈, 이쪽은 주로 이제 엑선 부분에 대한 유전체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앱을 만들어서 개개인들한테 분석을 해주고 그런 것을 접근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오늘 사회자께서도 얘기 드렸듯이 아직은 굉장히 그 규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초기 단계이지만 올해가 아마도 개인 유전체 시장 활성화의 원년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한테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많은 어떠한 그 융합이라는 부분들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름의 어떤 융합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3M은 구글 벤처스 투자로 시작됐고 최근에는 어떤 파이자나 제넨텍 같은 글로벌 제약사와 유전체 데이터 사용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활발히 자체 신약 개발 및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BM이나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레귤레이션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이러한 그 비즈니스 트렌드에 있어서 좀 알고 지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23and가 2013년에 FDA로부터 판매 중단의 어떤 명령을 받았으나 15년도에 희귀 유전 질환자에 대한 허가를 획득하고 심지어는 이 부분에 대한 정부 펀드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부분들은 FDA가 이런 것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규명된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지 어떤 서비스를 저해하려는 그러한 규제 차원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다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러한 관점은 특허라는 관점에서도 본다면 미리어드사가 갖고 있는 브라카 유전자에 대한 특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후속 연구나 후속 산업화에 있어서의 걸림돌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체 산업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프로그레스를 막는 과도한 특허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독점적인 어떤 사용을 갖다가 특허 취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유전체 산업을 발달을 가속화하는 일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놈 데이터로부터 시작된 헬스케어 서비스가 지금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체 산업 규모는 간단하게 넘어가자면 지금 전체적으로 연평균 22% 이상의 굉장히 빠른 속도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초기 지금 시점에서는 시퀀싱 서비스와 기기나 컨슈머블 분들이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8년도 기준으로 시퀀싱 서비스 분야가 제일 압도적으로 발전이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시퀀싱 서비스 부분들에 있어서 각각 세종 사용자를 볼 적에 그 중에서도 클리니컬한 부분들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나감으로써 약 한 2018년도에는 6억 달러, 약 한 7조 가까운, 6조 한, 어쨌든 7조 가까운 그 정도의 어떤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클리니컬 시장 중에서도 어떤 순서적으로 본다면은 캔서, 프리네이탈 스크리닝, 멘델리안 디스오더,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뉴럴로지컬 디스오더 순으로 어떠한 발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 크기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시퀀싱 서비스가 일어나는 것을 지역적으로 본다면 뭐니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북미 지역이 가장 큰 시장을 가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요즘에 어떤 휴대폰 시장을 보거나 무엇을 본 거다 할 적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은 인구수에 따라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2018년까지는 미국이 더 높은 어떠한 그 시장 점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된다면 중국과 인도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시장이 아마도 가장 큰 마켓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는 어쨌든 최근에 물론 2000년도 초반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시작됐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최근의 어떤 핵심은 작년 오바마가 연두교수에서 말한 프리시전 메디슨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작년 그 2월 달에 그런 정밀의학 계획 선포 이후에
캔서 문샷이라든지 아니면 지노믹 데이터 커먼스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어떤 미국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사실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도 이것에 맞춰서 좀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또 어떤 규제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독립적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공통의 플랫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체 산업의 적용에 있어서의 이제 가장 큰 시장에 대해서 열릴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 속된 말로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사실은 요람이 아니라 그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마이너스 2년 전부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떠한 그 후세 2세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유전차 분석, 다시 말해서 결혼해서 아니면 뭐 어쨌든 나의 자손이 가지고 될 어떤 유전병에 대한 가능성, 다시 말해서 보인자를 갖다가 미리 스크리닝하는 사업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고요. 미국의 이 사업으로 가장 성공적인 기업이 아까 얘기드린 카운신이라는 회사, 작년도에 MIT의 그 혁신 기업 중에 올렸던 스마트한 기업에 올렸던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동안 갖고 있는 한국인 데이터 분석한 결과 수천 건을 갖다가 해본 결과를 본다면, 대략 유전적으로 유전병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대략 한 1800개 정도의 질병이 되는데, 대략 87%의 사람에서 그 유전자의 하나 이상의 이상이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어떤 유전병에 대한 보인자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서 우리가 생각보다 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회사는 카운슬이 있지만 그 회사 말고도 몇몇 회사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미 대략 미국의 아기를 가지는 가정의 4% 정도가 이러한 서비스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산업이 형성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피터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터스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단계 묘한 단계이긴 하지만 난임이라든지 불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두 가지 단계에서 다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피터스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가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에 어떤 시험관 아기가 어떤 유전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진 레벨은 아니고 염색체 레벨로 볼 적에 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부분들의 어떠한 그 배열을 갖다가 수정란 착상을 시키는 걸 통해서 현재 굉장히 많은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굉장히 가장 큰 시장 중의 하나로서 지금 추정되고 있는 NIPS, 다시 말해서 비친습적 유전자 검사, 그런 부분들이 현재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아까 유전체 시장에서 암에 의해서 두 번째로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되는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뉴본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이미 어떠한 태어났을 때 꼭 하는 유전자의 어떤 이상 검사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그 염색체 수준에서 브로드한 레벨에서 보고 있지만, 이것이 지놈 레벨에서 각 모든 3000개의 유전자 레벨에서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큰 어떠한 사업적 기회가 이 부분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표현형으로 얼마나 나타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의 대략 5% 정도가 유전자에 한두 개 정도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략 어쨌든 제대로 질병이 진단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서도 물론 다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에 의한 것들이 되고 있고, 아마 소식에는 어떤 곧 이런 영화가 하나 만들어질 거다, 원 인 더 빌리언이라는 어떤 미국의 어떤 최초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혜택을 받은 어떤 소년의 이야기가 뉴욕타임스에
실렸었고 그것들을 갖다가 영화하는 게 잘하면 오래 만들어진다는 소문도 있는데 어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어떤 사업이 벌려질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디지즈 프리벤션 뭐 이건 그냥 우리가 23andM이나 뭐 그런 일반적인 그런 퍼스널 지놈 서비스를 생각하면 될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다양한 인펙셔스 디지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뭐 사람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환경으로 눈을 돌린다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메타게놈에 대한 분석 그런 것들이 굉장한 사업 기회로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캔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 현재로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볼 적에 제일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뭐 가장 산업화에 있는 건 파운데이션이라는 회사가 암 샘플에서의 어떠한 변이가 그런 암을 일으킨 중요한 요소인가를 보고 그것에 따른 맞춤 항암제를 갖다 치료하는 그 정도로 되고 있지만 사실은 암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암 자체가 하나의 어떤 싱글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미 암으로 진단되었을 적에는 다양한 레벨의 여러 가지 어떠한 변이들이 가지고 있는 암세포들이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모이는 덩어리라는 측면에서의 각각의 어떠한 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들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일루미나라는 회사는 뭐 시퀀싱 장비 업체로 굉장히 앞서 있지만 실제로 최근에 그레일이라는 어떤 자회사를 만들어서 모든 어떠한 일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피라든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이러한 암에 대해서 조기 진단이나 적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시퀀싱을 엄청나게 많이 실행해서 쓰겠다라는 것들이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다양한 어떤 분자 진단이라든지 90세가 넘어갈 적에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더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렀을 적에는 이미 분자 수준에서의 어떤 원인들에 대한 파악하는 부분들에까지 이러한 유전체 산업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죽어서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의 분야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웹사이트를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9개 뉴 테크놀로지 you have to see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꼽은 게 일반적인 침으로부터 어떠한 캔서의 위험을 갖다가 미리 분석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블러드 테스트를 통해서 어떠한 암의 심프텀이 나타나기 전에 디텍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지놈에 대한 뭐 앱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이미 사업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의 로우 데이터부터 여러 가지 어떠한 분석 정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어떤 지노믹 인터프리테이션과 메디컬 인터프리테이션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완벽한 걸 통해서 진단과 치료, 신약 개발, 스크리닝, 예방 그런 것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이루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의 어떤 산업의 어떠한 유전체의 산업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존의 무어의 법칙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시퀀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대략 1000불 언저리에 있는데 이게 과연 리니어하게 떨어져서 정말 뭐 100불 밑에 뭐 10불 단위로까지 갈 것이냐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식의 어떤 이렇게 꾸준하게 내려가기보다는 뭐 next generation 시퀀싱의 가발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계단적 어느 시기에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통한 계단적으로 갈 텐데 분명히 이러한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시즌 메디슨 많은 얘기 드렸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린다면 유전자형을 통해서 어떠한 증상에 의해서 그냥 나타나던 원인을 모르던 것을 원인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른 처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이펙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것들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어떤 증세에 대해서 기반을 보고선 어떤 직관에 의해서 의사가 진단을 했다면은 지금의 어떤 코호트 중심으로서 증거 기반으로 된다면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데이터 기반 알파고든 왓슨이든 그런 것들이 어떤 알고리즘 베이스로 어떤 프리시즌 메디슨의 어떠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별 진료 주는 프로젝트는 관련돼서 대표적인 게 영국이 지노믹 잉글랜드에서 10만 명을 했고 작년에 미국이 프리시즌 메디슨에서 100만 명을 하겠다는데 역시 중국이 통 크게 올해 나왔습니다. 매체에 따라서 조금 약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100명 명을 하겠다 그러고 심지어는 1억 명에 대한 홀지놈에 대한 것들을 갖다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지놈 시퀀싱에 대한 서비스 분야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가 되고 있고 최근엔 프랑스도 약 1조 원 정도의 규모를 통해서 지노믹 프랑스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BT와 IT의 역량이 모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료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분석되는 단순 의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건강 기록,
생활 습관 기록, 그런 어떠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국내 상황은 뭐 생명윤리 안전, 뭐 DTC 검사, NGS 실험실 검사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올해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날짜로 12개 품목에 대해서 42개 유전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그 행정 고시안이 오늘 날짜로 효력이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캐리어라든지 헬스 리스크, 드럭 리스판스, 헬스 툴, 인헤리티 트레이드, 사이언티픽 어드밴스 등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고, 사실은 여기에 일일이 다 표시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떠한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2밀리언 지놈을 갖다가 분석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얘기했었고요. 많은 어떠한 그 임상 실험이 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뭐 파이자라든지 메드이뮨, GSK, 뭐 사노피 같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지놈 베이스드의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어디 홈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 드렸듯이 메타게놈 분야가 또 다른 사람과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 어떤 환경이랑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을 위해서 좀 맺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20년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 혁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뭐 옛날에 미국에서 신대륙에서 골드러시뿐만 아니라 이건 신대륙 자체를 찾은 것이고, 금강뿐이 아니라 뭐 금, 은, 동, 구리, 기타 모든 광물과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자원들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에 있어서 내가 어떤 무엇을 타겟을 가지고 찾을 것인가, 아니면 찾는 데 필요한 뭐 삽이든 굴착기든 여러 가지 툴을 제공할 것인가. 이 분야에서의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국가들이 지금 예방 중심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안 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그 부분에서 시기의 문제이지 어느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날 부분이고, 이 분야의 산업은 앞으로 20년 이상 가장 큰 산업으로 성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나라의 아니면 전 세계의 어떤 바이오 비즈니스의 유전체 산업의 발전에서 같이 힘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